넘쳐나는 뉴스로 혼란한 시대, 개인도 정부도 언론도 누구도 알려고 하지 않는 진짜 문제를 찾아내기 위해 오늘도 달리고 어이구 6월 1일 토요일 WPI 초급 워크숍에 참여하세요. 자신을 이해하고 주위 사람을 더 이해하고 싶다면 WPI 워크숍에 참여하여 자신과 타인에 대한 이해 능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6월 1일 토요일 WPI 초급 워크숍에 참여하세요. 문의는 02-6207-7430 또는 위섬센터 네이버로 연락주세요. 위즈덤 센터가 삶을 고민하는 많은 분들에게 사회적 기업 활동으로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상담 비용이 부담스러우신 분, 자신의 고민이나 아픔의 정체가 무엇인지 알지 못해 상담을 주저하셨던 분을 위해 상담 기회를 제공합니다. 상담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확인하고 자신의 문제에 대한 통찰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쏟아지는 기사 속에 진짜 문제를 밝히는 등불로 여러분과 함께하기 위해 황상민 TV로 찾아뵙겠습니다. 전용 스튜디오를 마련할 수 있도록 많은 후원 부탁드립니다. 이야 이 강북 아줌마 프로포폴에서 완전히 헤어나셨어요. 이제 드디어 힘이 났어. 이야 강북 아줌마도 저렇게 하니까 상당히 귀여우시네요. 네, 제가 이런 말씀드려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댓글에 그랬어요. WPI 연구는 그동안 팟빵에 올라온 방송을 통해서 하는 게 더 낫다는 얘기를 어떤 분이 하고 싶었대요. 그런데 이 워크숍은 비싸기만 하고 방송 들어봐도 잘 모르겠다 이러는데 그것도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걸 이제 야매 학습이라고 그러죠. 예, 방송을 가지고 지가 야매 학습을 하신 다음에 그 야매 상담가로 활동하시는 분들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네, 오프닝 복잡하다고요. 이렇게 설명을 해줘야지 어떤 분이, 왜냐하면 사실은 이 WPI 야매 상담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가지고 본인이 뭐 심지어는 워크숍 한 번 듣고 내가 WPI를 다 안 것처럼 이야기해 주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제발 이 WPI에 대해서 놀랍다, 내가 누군가를 도와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신 건 참 좋은데요. WPI를 한번 워크숍을 듣거나 또는 내가 황심소를 내가 1년 들었기 때문에 내가 마치 그 대학원을 다닌 것처럼 내가 WPI에 대해서 잘 알고 상담을 잘 해줄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하신다면 서당계 3년의 풍어를 얻다는 거는 그건 개니까 풍어를 얻는 거지. 인간은요 비싸다 싸다 하지 말고, 우리가 대학을 다녀도 1년에 1,000만 원씩 4년을 달리면 대학에서 전공한 거 자기가 잘한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요. 못해요. 그리고 대학원 또 2년 다니고 또 이 1년에 1,000만 원씩 토탈 등록금 6천만 원 내고도 석사 받고 나서 자기가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쉽지 않은 게 배움의 길이에요. 제발 그건 고려 좀 해주세요. 제가 1년을 있어 봤는데 이 공부를 안 하니까 네. 정말 그냥 개인 내나 가능한 거지. 그렇죠. 이게 여전히 노다지 찾고 있고 큰일 났습니다. 그렇죠. 빨리 공부를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사로 변호사, 그래도 변호사까지 변호사 시험 통과했으면 공부 머리가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사로 변호사 석사가 무려 3개나 있어요. 네. 네, 그것도 그런 정도인데 지금 1년 야매로 이 WPI 공부해가지고 지금 본인이 아는 수준이 아니라고 이야기했으면 여러분 그건 좀 생각을 하세요. 자, 그렇지만 왜냐하면 인간의 마음을 안다는 게 단순히 책으로 공부하는 거로 되는 게 아니고, 본인이 그동안 살아왔던 삶의 경험과 그 다음에 본인이 뭐 책이나 또 직접 실습을 하면서 배우는 거, 또 그것이 누군가의 또 적절한 이 지도와 멘토링을 통해 가지고 이 어떻게 일어나는 상당히 통합적인 학습 과정을 거쳐서 일어나는 게 인간의 마음, 자기 마음을 알고 또 타인의 마음을 알고. 우리가 붙잖아요. 자기가 도 닦는다는 건 도라는 어떤 큰 추상적인 걸 닦는 게 아니라 자신을 알고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을 알고 그리고 자기의 삶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게 도를 닦는 거예요.
우리 길거리 지나가면 도를 아십니까? 도에 관심이 있습니까? 거기서 당신이 관심이 있는 게 도라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고 싶지 않나요? 당신을 알려면 조상님을 찾아야 된다고 하는 거, 그거는 과거 미신적인 사고에서 있는 사람이 하는 거고요. 진짜 자기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건 자기를 알고 인간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걸 알게 되면 진정한 자기 삶의 길을 찾는 게 도를 닦는 거거든요. 실제로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렇죠. 있다고 하죠. 손자병법에 있대요. 그럴 때 나를 안다는 거. 오죽했으면 그 손자병법에서 2000년 전에 사람도 그 이야기를 했겠어요. 근데 그게 얼마나 힘들었으면 지금도 여전히 나를 알기가 어려워요. 이런 상황이 벌어졌겠어요. 근데 내가 뭘 이야기하죠? 석사 세계도 석이 아니면 가능하다고 그러는데, 그렇죠, 그렇죠. 예, 석은 돌석자입니다. 이럴 때. 뭐 어떤 분이 아마추어 작가인데 네. 워크샵이 도움이 될까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아, 그럼요. 아마추어 작가, 프로 작가 다 워크샵이라는 거는 WPI라는 도구를 통해 가지고 인간의 마음을 본다. 보통 우리가 사람의 몸을 본다라고 할 때는 병원에서 뭘 찍는다고 그래? MRI를 찍는다는 거죠. 신체를 이 속을 본다고 할 때도 MRI라는 도구를 사용한다면 사람의 마음을 본다라고 할 때 WPI라는 도구를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WPI를 제가 마음의 MRI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가장 그 도구를 가지고 자기를 먼저 알게 되면 이 WPI를 좀 더 잘 활용하게 되는 경험을 쌓는 거죠. 자, 어떤 사연을 지금 가지고 왔나요? 요즘 마약 투약 혐의로 이슈가 되고 있는 박유천 전 동방신기 황하나 예. 황둘이 아니고 나는 황둘인 줄 알았어요. 네. 이 박유천 이름으로 된 길이 있다고 합니다. 인천에 인천의 박유천 길. 박유천 벚꽃길이라는 길이 벚꽃길, 있다고. 벚꽃 지금 다 졌는데. 네. 근데 지금 박유천이 마약 투약 혐의로 시끄러우니까 이 주민들이 이 빨리 철거해라, 이 이름 다 떼라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주민들은 그 박유천 벚꽃길을 만들 때는 무슨 마음으로, 무슨 심리로 그걸 만들었을까요? 뭔가 인기 있는 사람 이름을 내세우면 관광객이 온다든지 뭐 음흠. 집값도 조금 변화가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 심리가 좀 있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그런데 그래서 박유천 벚꽃길을 만들었어요. 벚꽃이 한창 필 때는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지금 이제 벚꽃이 다 떨어졌어. 그러면 벚꽃 다 떨어졌으니까 이제 벚꽃 다 잘라버려, 이러는 게 맞나요? 그래, 벚꽃은 활짝 필 때도 있고 질 때도 있다. 그것을 보면서 이 인간이 잘 나갈 때 잘해야 되고 못 나갈 때는 못난 대로 또 다른 뭐 잘못의 이유가 뭔지, 또 이 어떻게 하면 다시 또 잘 될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또 배울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처음에 그 벚꽃길 만들 때 뭔가 그 이름 잘 나가고 있으니까 그걸 활용해 가지고 이거를 관광 상품화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그 동네에서 만들었겠죠. 그러면 갑자기 얘가 벚꽃이 지듯이 확 지면서 그냥 바람에 휩쓸려 가서 이제는 지저분하게 됐어. 여러분, 요즘 벚꽃길 지나가면 벚꽃 떨어지는 거 혹시 본 적 있으세요? 그럴 때 길이 깨끗해요, 지저분해요? 엄청 지저분하죠. 엄청 지저분하죠. 진흙탕과 벚꽃과 이렇게 막 섞여가지고. 아, 그것까지 보셨어요? 네. 진짜 그랬을 때 그러면 저 지저분한 지금 길을 만든 벚꽃 다 잘라버려, 없애버려 하는 게 맞아요? 아니면 그거를 내년이면 또 벚꽃이 필 때까지 기다리는 게 맞아요? 기다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인천의 그 벚꽃길, 박유천 벚꽃길을 없애야 된다라는 분들이 무슨 심리로, 무슨 이유로 그걸 없애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지 혹시 그 기사 본 적 있으세요? 사연이 왔는데요.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박사님, 좋았던 기분이 다운되곤 하는 이상한 길이 있다고 합니다.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가수 겸 배우 박유천 씨의 발언 내용을 담은 명패와 벽화 등이 있는 인천 박유천 벚꽃길을 놓고 존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인천 지역 민간 봉사 단체인 계양봉사단은 2012년 11월 서부천 일대에 벚꽃 1026그루를 심어 총 2.6km 벚꽃길을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박유천 씨의 팬클럽인 블레싱 유촌에서 550만 원을 기부받아 해당 벚꽃길을 조성했습니다. 박유천 벚꽃길에는 그의 인터뷰 내용, 과거 출연했던 드라마 등의 대사, SNS 언급 내용 등을 담은 34개 팻말이 설치돼 있고 박유천 보고 싶다 글과 그의 모습을 담은 벽화도 그려져 있고 박유천 벚꽃길은 한때 또 중국과 일본 등지에서 관광객들이 찾아올 정도로 인기를 끌었으나 박 씨가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면서 최근 일부 지역 주민들이 이를 철거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박유천 벚꽃길 바로 옆에는 중학교가 있어 학생들에게 교육적으로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계양구 주민 조모 씨는 학교 바로 옆길에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연예인을 우상화하는 팻말 등이 줄지어 있어 학생들에게 안 좋은 영향을 줄 것 같아 걱정이 된다고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벚꽃길을 조성한 봉사단체 측은 아직 박 씨의 마약 투약이 사실로 확인된 것이 아니라며 상황을 좀 더 지켜본 뒤 박 씨 팬클럽 측과 명칭 변경 등을 논의해 보겠다는 입장입니다. 임정수 계양봉사당 회장은 박유천 씨가 재판을 거쳐 마약 투약으로 유죄를 받은 이후에 벚꽃길 이름을 바꾸는 것을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계양구 관계자는 그의 벚꽃길에 관한 관리권이 없으나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봉사단 측과 벚꽃길 운영 방안을 협의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박 씨는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 씨와 올해 초 필로폰 구매해 황 씨의 서울 자택 등에서 함께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황 씨 수사 과정에서 박 씨와 함께 마약을 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박 씨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라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이런 길이 있다는 것이 참 신기했습니다. 유명 연예인이란 이유로 박유천 벚꽃길이란 이름을 허락했다는 것도 웃기고 해당 벚꽃길을 조성할 때는 왜 아무도 길 이름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도 않고 그러고는 이런 사건이 일어나니까 철거를 요청하는 정말 황당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왜 연예인 이름을 사용한 걸까요? 유행인가요? 네, 이 사연 보내주신 분이 상당히 재밌는 이슈를 제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던지는 질문이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왜 제가 안타깝다고 이야기할까요? 마지막 그 질문이 뭐냐? 왜 연예인 이름을 사용하는 걸까요? 유행인가요? 아니, 연예인 이름을 사용해야지 그 연예인 팬들도 오고 또 유명하게 됐지. 황상민 벚꽃길 이러면 사람들이 오겠어요? 지금 말 같은 말 질문을 하셔야지. 조용필 길 이러면 얼마나 조용필 팬들이 많이 오겠어요. 일본의 교토에 가면 길이 있어요. 철학자의 길. 그래서 나는 교토에 갔을 때 그 철학자의 길 바로 옆에 있는 에어비앤비에 머물면서 철학자의 길이 여기에 있구나 이러면서 나도 철학자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뭐 이런 생각도 해봤는데 그걸 보면서 재밌게 생각을 한 거예요. 왜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니는 그래 일본 놈 좋아하지 일본 놈 따라해라 이렇게 또 어떤 댓글 다실 건 아닌데 그 사회에서 어떤 사람을 우리가 존경하고 또 열망하고 멋있다고 생각하는가를 잘 보여주는 모습들이 어떤 사람의 이름을 갖다 붙이느냐를 그대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연예인, 특히 이름 나서 잘 나가는 연예인, 그걸 이름을 붙여야지만 그 사람이 성공한 것 같고 사회 영향력을 행사하고 또 멋있는 사람이라고 믿는 마음이 우리 모두 가지고 있을 때 박유천이 잘 나갈 때 박유천 벚꽃길 이름 유행이 아니라 그 마음으로 이름을 붙인 거예요. 한마디로 돈 잘 벌고 유명한 사람. 그리고 이름을. 그게 연예인이어야 돼요. 돈 잘 벌고 유명하다고 해서 이건희 길 이렇게 안 붙이잖아요. 그래요?
근데 보통은 그런 도로 길이나 길명을 붙일 때 돌아가신 분 뭐 좀 영웅적인 분이나 그런 분들을 붙이지 않나요? 아, 보통 그렇게 해요. 네. 그런데 지금은 살아있는 인간들 이름을 붙이는 게 더 영양가가 있잖아요. 죽은 사람 기억하기보다는 살아있는 사람이 가지고 옛날에 그렇잖아요. 그 피겨 스케이팅 하는 누구? 김연아. 김연아 길 이런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김연아 타운 뭐 이런 게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본인이 이름을 안 붙여도 김연아가 저기 빌딩 샀어 그러면 김연아 빌딩이야 이렇게 우리 해야 하나요? 홍석천 길 이렇게 있어요 안 있어요? 다 그렇게 해요. 왜 그렇게 돼야지 더 돈 벌고 사람들 저 이태원 가면 요쪽이 홍석천 길이야 이렇게 하잖아요. 예, 그 노년에 가면 백종원 스트리트 있거든요. 백종원 스트리트 예. 있어요. 그럼요. 다 우리 모두가 돈 많이 벌고 유명해지면 그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라고 믿는 마음을 그대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면 참 이 사건을 보고 안타까운 게요. 그렇게 자기 이름을 걸고 길이라는 것도 있고 건물이 있다면 그게 좀 상응하는 자기가 그거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더 올바르게 살고 올바른 길로 나갔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데요. 그렇죠. 그렇죠. 그게 그거는 안타까워요. 그 사람이 자기가 그 길을 만들고 자기가 그 길을 가겠다고 생각할 때는 올바른 길을 더 내 이름이 부끄럽지 않게 내가 무슨 황상민 베이커리 이러면 내 이름을 걸고 하니까 황상민 상담소 이러면 내 이름을 걸고 내가 쪽팔리지 않게 열심히 잘하겠다라는 게 되죠. 근데 나는 가만히 있는데 지들이 내 이름 붙여가지고 꽃길을 만들었어. 그러면 내가 어이구 이 사람들이 내가 쏘가도 잘해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더 지 마음대로 살죠. 생각을 해봐요. 박근혜 훌륭한 박근혜 훌륭한 정치인이다. 박근혜 훌륭한 정치인 국회의원 15년 동안 하는 동안에 박근혜가 국회의원으로서 가장 중요한 법률 법안 몇 건 발의했는지 알아요? 아마도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거의 없는 게 아니라 2건 했대요. 박근혜 이름으로. 근데 이 나라 사람들은 박근혜가 훌륭한 국회의원으로 정치인으로 지냈냐 하면 다 훌륭하고 지냈으니까 대통령을 시키면 더 잘할 거라고 믿고 뽑아준 사람이 이 나라 국민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질문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그런데 더 재밌는 건요. 왜 계양국 주민들은 이 박유천 벚꽃길 이름이 그대로 있으면 안 된다라고 지금 논란을 제기하나요? 지금 그 길 옆에 중학교가 있어서 그렇죠. 교육적으로 좋지 않다. 자, 여기서부터 중학교가 있는데 왜 교육적으로 안 좋아요? 박유천 벚꽃길이 왜 그 이름이 있는 게 교육적으로 안 좋다고 생각을 할까요? 박유천이 지금 마약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아이들이 보고 자라는 것이 이름이 마약 범죄자이면 안 되지 그렇죠. 않냐. 이런. 마약 범죄자 이름이 붙은 벚꽃길이 있는 게 말이 되냐? 근데 그런 이름을 보고 아이들이 뭐 마약을 누가 그런 생각을 해요, 요즘 아이들이요? 아이, 누가 그런 생각을 하냐 안 한자가 아니라 지금 계양구 주민 입장에서는 아니 마약한 범죄인일지도 모르는 그 사람 이름을 어떻게 붙이느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상담을 하러 왔는데 부모님이 그러더라고. 아니 그 황모 교수 그 연대 잘렸잖아. 잘린 교수한테 네가 상담을 어떻게 받으러 가니? 잘린 데는 다 이유가 있을 거야. 이러면서 가지 말라고 그랬는데 굳이 왔대요. 근데 이거 완전히 무슨 핑계를 대는 것 같아요. 뭔가 진짜 무슨 이유가 있을 것 같은. 그렇죠. 그런데 예. 핑계도 뭐 그렇게 되는 걸 가지고 정확하게 이 설명을 해주는 것이 이 황상민 TV의 존재 이유잖아요. 온갖 가짜 뉴스와 엄해성 발언이나 엄해성 뉴스가 넘쳐나는 이 세상에서 이 계양구 주민이 학생들에게 교육적으로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믿는 그 심리에 대해서 제대로 알려주는 것이 황상민 TV가 존재하는 이유인데 지금 처음 시작할 때부터 제가 그 질문을 계속했는데 왜 그거에 대해서 제대로 질문을 안 해주세요? 마약을 한 사람은 다 이제 나쁜 놈이고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이 있다는 건데. 그렇죠. 네. 그런데 근데 사실
그런 법적인 어떤 거를 잠깐만. 또 법적인 거 아직 법적으로 판결이 안 나왔는데 마약을 했는지 안 했는지 법적으로 판단이 안 나왔어요. 여기서부터 마약을 했는지 안 했는지 법적으로의 판단이 아니라 그러니까 인성이 좀 이미 이렇게 한번 이상하다. 이름이 떠오른 것만으로도 이미지는 많이 떨어졌고 그렇죠. 그 이미지가 떨어지면 집값도 같이 떨어지는 거 아닌가? 집값이 떨어진다고? 혹시? 지금 요즘에 지금 집 문제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요. 아무 때나 갖다 붙이지 마세요. 지금 자기 문제를 정확히 알고 해결해야 돼요. 그런데 제가 다시 설명드릴게요. 지금 학생들이 박유천 벚꽃길이라는 거가 있는데 지나가다가 엄마 여기 박유천이 앞으로 5년 후 10년 후에 박유천 벚꽃길이 있죠, 그죠? 그럴 때 지나가다 엄마 박유천이 누구야? 걔가 한때 잘 나가는 연예인이었는데 마약을 했다는 것 때문에 순식간에 인생 조진 그런 연예인이 있거든. 엄마, 그래서 이게 벚꽃길이군요. 아니 왜 벚꽃길하고 박유천하고 관련이 있니? 한 번에 훅 간다. 그렇죠. 벚꽃이 필 때는 화려하지만은 그게 일주일을 못 가. 아주 교육적인 장소네요. 그렇죠. 이게 얼마나 교육적인 박유천의 인생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벚꽃길이라는 거를 계양구 주민이 이 정도 벚꽃에 대한 상식과 이해가 있었다면 이거를 벚꽃길을 없애라고 그럴까요? 이것이 박유천의 운명을 알려주는 길이다 라는 걸로 교육적인 효과를 더욱더 부각시켰을까요? 산교육 현장이네요. 그렇죠. 그럴 때 박유천 벚꽃길 앞에 마약이라는 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했다는 이유로 순식간에 사라진 가로 닫고 박유천 벚꽃길. 이렇게 하면 영원한 상교육의 장이 되고 그리고 그게 법률적으로 뭐 어떻게 됐다 안 됐다가 아니라 그 다음에 연예인들이 지 이름 난 길 이름 만들 때 그걸 가만히 있겠어요? 아니면 제발 그 이름 저를 빼주시든지 아니면 그 이름을 딱 붙이는 그 순간부터 나는 평생 올바르게 살아야 된다라는 거를 저절로 인식하게 되는 좋은 경구 또는 그 연예인을 위한 진정한 지킴목이 될 수 있는 그런 길을 만들어줄 수 있다라는 거. 두 가지 효과를 다 누릴 수 있잖아요. 이 예산을 많이 들여서 만든 공익 광고보다 이 마약을 하면 안 된다는 효과도 주고 또 이 벚꽃처럼 한 방에 갈 수 있다라는 아주 좋은 교훈을 줄 수 있다라고 하면 그래서 없애지 말고 보존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계양 구민들한테 이렇게 설명을 해줘야지 계양구도 적어도 자기 동네에서 나온 연예인을 통해 가지고 많은 청소년들에게 많은 지역 주민들에게 인간의 삶이 어떻게 돼야 되고 인생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계양구 관계자는 우리는 이 길에 대한 권리가 없다. 그러니까 이게 권리, 법 이런 걸 하는 이 대한민국의 공무원들의 수준이 이렇게 밑바닥이라는 걸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이거죠. 이 법 제대로 찾는 분들은 보통 핑계 대기 위해서 많이 찾으시는 것 같고요. 지금 관리권이 없어도 길 이름 붙이는 거야 지자체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분이 이런 댓글 했어. 박근혜 길도 만들어 놓고 그렇게 교육적으로 했는데 그럼 박근혜 길에는 무슨 나무를 심어야 될까요? 거울을 쫙 달아두면 될 것 같습니다. 박근혜 길에다가 거울을 달면 그 길에 들어가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겠어요?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몰라가지고요. 그리고 그 빛이 반사되면요 눈이 부셔가지고 엄청나게 공해의 길이 돼요. 그리고 아니 멀쩡한 거울을 길에 왜 달아요? 예. 그리고 거기에 사람들이 가겠어요. 사람들이 그 길을 지날 때마다 이 모습이 비춰지는 걸 다 진짜 볼상사나워 해가지고 그 길을 안 갈 텐데. 아까 뭐 어떤 나무를 심으셨나요? 그렇죠. 어떤 나무를 심어야 되겠어요? 어떤 나무죠? 주사나무라고 누가 댓글 올리는데 주사나무는 어떤 식물이 주사나무라는 게 있어요? 그건 저도 모르겠는데 주사나무가 그렇죠. 어떤 나무인가요? 네, 주사나무 그렇게 우리 상상이 이렇게 부족한 거예요. 좀 그래도 있어 보이려고 하면 나는 은행나무를 심었으면 좋겠어요.
그것도 이 은행 열매가 많이 있는 수나무가 아니라 암나무를 쫙 심어 놓는 거예요. 이제 알겠죠? 냄새 엄청 나는 거. 그래서 그거를 나무가 이제 이 열매가 떨어지면 자연스럽게 길에 이제 되고 그거를 항상 지나가 냄새가 나게 만드는 거. 그거를 느끼게 되면 상당히 나무가 멋있는데 거기에 온갖 그 악취가 진동을 하고 그리고 그거를 냄새만 난다고 해서 그걸 배척하는 게 아니라 냄새는 나지만 또 은행 알이 있잖아. 그거를 수거를 해가지고 또 알을 잘하면 또 그게 영양에 도움이 되고 은행 잎은 긴꼬를 만드는데 또 원료가 되고 다 다양하게 사용될 수 있다. 이런 거를 은행 좋아하는 노인이 많이 오시겠어요. 그렇죠. 오이 은행 따로? 그렇죠. 은행 따로도 오고 태극기 부대는 주로 거기에 가을에 보내가지고 거기서 데모 하시도록 하고 그리고 거기 알바 데모 하시는 분들 많이 올 테니까 은행 그 알 모아가지고 또 그 데모 시키고 이 광화문을 촛불 성지로 만들 게 아니라 박근혜 길로 만드는 게 어떨까? 그렇죠. 오, 그거 말 되네요. 그래서 다시 그 오세훈 시절에 그 강화문에 있는 그 은행나무를 다 철거를 했거든요. 그래서 다시 원래 있던 은행나무 다 제발 심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태극기 할아버지 엄청 좋아하실 것 같은데요. 네. 자기 길이 생겼으니까. 그렇죠. 이제 알겠죠. 이런 놀라운 상상을 할 수 있고 제발 사실은 진짜 오세훈 시장 때 그 은행나무 철거할 때 저 속으로 저 인간 저 은행나무가 저기 왜 있어야 되는지 저것도 조금 더 이해를 못하는 저 멍청한 인간을 서울시장으로 그 사람도 법하는 사람이죠. 변호사죠. 이런 이 변호사 법하는 인간들이 망치는 대한민국이라고 제가 믿고 싶어요. 진짜. 국회의원 중에도 아주 많은 변호사들이 있는데요. 네. 그래서 법법 하는 것 같습니다. 이 법으로 박유천길 없애자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지자체에서 얼마든지 하실 수 있고 그리고 후배들에게 학생들에게 교훈 주는 길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연이 채택될 가능성을 기다리기보다 당장 상담이 받고 싶은 분, 비공개로 박사님과 직접 개인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위즈덤센터에서 유료 상담 신청을 개별적으로 해주세요. 황심소와 멀리 계셔도 전화 상담까지 가능하답니다. 위즈덤센터 메일은 wisdomcenter@naver.com 전화번호는 02-6207-7430입니다. 나는 소심한 사람인 것 같은데, 아니, 어떨 때는 활발하기도 하고, 나도 모르겠는 나의 진짜 마음을 밖으로 꺼내서 눈으로 볼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진짜 내 마음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내 마음의 MRI, WPI 검사를 해보세요. WPI는 대한민국 대표 심리학자 황상민 박사님이 10여 년간 연구 개발한 성격과 라이프 스타일의 과학적인 진단 방법입니다. 내 마음을 비춰주는 마음의 거울 WPI. 내가 어떤 사람인지 지금 알아보세요. WPI 검사는 인터넷 검색창에 황상민의 심리연구소를 검색해서 할 수 있습니다.